자, 저희 말고 제가 시장에서 본 저희랑 비슷하게 뭐 솔로스도 이제 전에 있었었는데 등등등등 이런 회사들 이거 말고는 이제 몇 개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의 서비스를 쓰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면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여쭤봅니다. 지금 받고 계신 문자 이걸 받아서 보내시는 거니까 어떤 원칙으로 이렇게 시그널이 왔다 갔다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하면 아시는 분은 정말 거의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문자를 보내는 걸 받아서 보내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그 원칙을 오픈을 하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니까. 그분들은 그게 돈 받는 근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오픈을 하려고 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FC분들은 당연히 그거를 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받아서 보냈는데 이게 시그널이 잘 맞아서 올라갈 때 잘 쫓아가고 빠질 때 잘 빼놓고 이럴 수 있으면 다 행복해요. 문제가 벌어질 게 없어. 뽀다구도 나오고. 그런데 사람이 만든 거 반드시 안 맞는 구간이 나오잖아요. 자, 거기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주식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주가가 막 빠지고 있어. 그러면 저는 이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좀 대단히 존경을 하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분들은 다 대응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왜? 자기가 시그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되고 뭐 이건 어떻게 하면 되고 이걸 다 하실 수가 있으신데 이 시그널을 받아서 보내시는 분들은 한마디도 못 하시는 거죠. 왜? 모르니까. 그럼 거기서 바보 되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는 정말 안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왜냐하면 저희를 포함해서 이런 회사가 문을 닫거나 이럴 가능성이 사실 10년, 20년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문을 닫거나 담당 FC가 업을 떠나면 끝이잖아요, 고객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그러면 쌀알이 100번 고르는 것보다 수박이 한 번 고르는 게 큰데 지금이 쌀 쪽이냐 수박 쪽이냐 하면 쌀 쪽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뭐 더 잘하고 더 잘하고 이게 문제겠냐는 거죠. 이러다가 못하면 끝인데. 그럼 아까처럼 많아졌을 때 이때 이런 구간이 나와도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이며 남들한테 탓하지 않고 이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고기를 잡아드리면 다 썩으니까. 이게 단기로 끝날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퉁쳐버릴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제가 없더라도 위태로워지지 않게 스스로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라고 저희가 해드려야 비로소 이제 우리의 의무가 끝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시장에서 차별화가 되고 저희는 뭐 그런 입장인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같이 있던 선배가 만들고 제가 팔고 이랬던 입장이라 제가 그 선배 포함해서 이분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는 이분들은 다 제조이신 거예요. 제조.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 여기서 이 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관리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가 시그널을 잡으시잖아요. 이거를 제조하시는 분과 이거를 갖다가 파시는 분은 입장이 많이 다른 거죠. 현장에 적용시켜 보다 보면 첫 번째, 어려우면 고객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원칙이, 방법이 어려우면. 두 번째, 시그널이 오늘 나올지 내일 나올지 모르면 고객들 실제로 보내봤자 따라하는 확률이 뚝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쉽고 간단하고 이해할 수 있고 약속할 수 있고 이러지 않으면 실행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거죠. 저희는 이 시그널보다 실행을 높이려면 이게 결국은 관건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포커스를 굉장히 맞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제가 이 업을 현장에서 한 6년여를 하면서 이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요. 이건데요. 내 시그널이 안 맞았을 때 내가 주식 들어가자고 보냈는데 주가가 왕창왕창 깨지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내가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을 수 있을까? 전 이거였습니다. 주식 들어가자 그러는데 막 깨져. 고객이 전화해서 야 이거 네 말대로 듣고 한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글쎄요 국적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이분은.
너도 모르는 걸 나한테 하고 있었냐.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더 큰 거 잃으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묘기. 재작년 이게 5월이었는데 살짝 빨갛게 끝나서 여기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3주 동안에 10%가 깨졌었던 거였죠. 그래 이제 마지막 주에 거의 반 가까이 올라왔었던 건데 제가 이 시점에서 저희 회원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10% 깨지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회원이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대표님, 제가 지난달이 빨겠지만 이번 달에 나는 주식형으로 안 바꾸고 있었고 근데 지금 3주 동안 너무 급격하게 많이 빠져서 지금쯤 주식형으로 바꾸거나 목돈 가지고 추가 납입을 빵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그게 우리 고객이 우리한테 물어볼 질문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질문에다 대고 글쎄요, 저도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때 대답을 해드렸었냐면 아니 뭘 어떻게 생각하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원칙이 뭔지 잘 아시면서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급격한 시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주식형으로 바꾸시거나 추가 납입을 빵 하셨더니 주가가 회복될 수도 얼마든지 있겠죠. 실제로 올라간 거죠, 많이. 자, 그러면 이거를 보고 나서는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하는 거죠. 내가 이 원칙을 더 칼같이 지켜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아니면, 어라? 내가 더 잘하네? 앞으로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하는 거죠. 왜? 쇼는 계속되어야 되니까. 이게 끝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더 잘하네? 내가 알아서 앞으로 해야 되겠네? 이러면 다시, 일로 가는 거죠. 또 이제 내 주관적인 판단과 느낌과 일로 가는 거죠. 그거를 하지 않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다 또 무너집니다. 우리가 출근 뭐 해서 뭐 하고 하면 좋은지 다 알면서 그걸 무너뜨리는 순간 우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한 가지 원칙. 이 원칙이라는 게 아주 뭐 대빵 좋고 잘 맞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살아보신 만큼 다 아시잖아요. 이게 더 좋다 안 좋다보다 정말 내가 실행하고 지속할 수 있느냐. 칼같이. 그러면 절대 위험하지 않아요. 절대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를 하지 못하는 게 이걸 깨거나 원칙이 없는 게 항상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그렇죠? 자,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뭐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려왔는데 제 지인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친구가 100만 원을 가지고 선물 옵션을 해서 3억을 만들리라 굳게 다짐을 했대요. 근데 이게 100만 원이 2억 8천 얼마까지 불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선물 옵션이니까 가능한 얘기죠. 주식은 이렇게 안 불어나니까. 근데 이게 조금 있다가 얼마가 됐냐면 빵원이 된 거죠. 이것도 선물 옵션이니까 가능한 얘기죠. 자, 여기까지 딱 들으셨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1번 잘 됐다. 2번 아깝다. 잘 됐다. 아깝다. 여러분 아깝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투자하시면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되게 짧은 얘기니까 다음 주에 나가서 고객들하고 한번 요거를 똑같이 얘기해 보세요. 정말 투자 좀 해보셨다는 분들은요. 반응 똑같이 나옵니다. 거의 토시 안 틀리고 그 사람 위해서 정말 잘 됐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 2억 8천 얼마가 조금 더 불어나서 진짜로 3억이 돼서 팔아서 현금 3억을 손에 쥐는 순간 이 사람의 인생은 결정되는 거죠. 뭘로? 패가 망신. 왜냐하면 100만 원으로 3억을 벌어봤는데 뭐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있는 돈 없는 돈 팍팍 긁어서 다 날리고 만세 부르는 게 정해져 있는 수순이잖아요. 그렇죠? 이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열심히 일한 월급이나 수당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나 이것만 잘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게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요. 투자에 대한 지식도 지식이지만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이 어떻게 생겨먹었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 이제 로직을 지탱하고 있는 큰 두 개의 축이 하나가 그 투자 자체에 대한 거라고 그러면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겨먹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행동주의 경제 쪽이 전통주의 경제랑 다른 점이 뭐냐면 전통주의 경제에서는 사람을 합리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다시 시작을 하죠. 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데서 가격이 어쩌고 뭐 이거. 그런데 행동주의 경제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고 시작을 하냐면 합리화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합리화를 합니다. 내가 피플라이프 안 가고 여기 온 걸 잘한 걸 거야. 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피플라이프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불편하시잖아요. 그쵸? 예, 내가 뭘 했으면 해서, 안 했으면 안 해서, 내 선택을 계속 합리화를 해야 편하기 때문에 합리화를 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은 사실 한꺼풀만 이렇게 열어봐도 대단히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자들인 거죠. 자, 그거에 예를 들어드리는 게 보통은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이건 잠깐 이제 쉬어가는 페이지,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그래서 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실험인데, 자, 실험하는 사람이 저한테 10만 원을 줘요. 그럼 제가 이 10만 원을 가지고 저랑 여러분이 몇 대 몇으로 나눌 건지를 제안하는데, 여러분이 오케이 하면 둘 다 이걸 갖고, 노 그럼 둘 다 못 갖는 게 룰이에요. 간단하죠? 자, 제가 제안을 해볼게요. 5대 5. 오케이. 그럼 저 5만 원, 여러분 5만 원. 반드시 이걸 오케이 하셔야 되는 거죠. 6대 4. 오케이. 저 6만 원, 4만 원. 다 오케이세요? 이거 한 분도 안 계세요? 7대 3. 기분이 껄쩍지근해지시죠? 8대 2. 네, 이 똑같은 실험을 전 세계 70몇 개국에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해봤대요. 그랬더니 6대 4에서 7대 3 구간에서 노가 많이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노를 한 사람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자인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9대 1을 했는데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 생각에 저놈이 나를 물로 봐서 다음번에도 내가 이걸 오케이 하면 자기 9 갖고 나 1밖에 안 줄 거 아닌가. 내가 내 일을 희생해서라도 만만한 놈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지. 뭐 이런 생각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재밌었던 거는 이 9대 1을 가장 많이 오케이 한 직업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사, 공무원, 군인 이런 거 아니에요. 뭘까요? 뭐 대기업 회사원 이런 거 아니에요. 누구? 네? CEO. 아니, CEO도 아니고요. 영업맨도 아니고요. 누구였냐면 경제학자들. 그 일이라도 받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하에 가장 불평등한 조건을 그냥 오케이 해야 왔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실험은 내가 마트에 벽걸이 시계를 사고 싶어서 갔어요. 걸르다가 마음에 드는 걸 하나 딱 찾았어요. 근데 가격을 봤더니 8만 원이래. 그래서 이제 들고 와서 계산대에 줄 서 있는데 친구놈이 하다가 오더니 어깨를 이렇게 툭 치면서 야, 여기서 15분만 걸어가면 똑같은 시계를 5만 원에 팔던데. 그럼 여러분 가세요, 안 가세요? 15분 더 걸어가서 그걸 5만 원, 똑같은 거 5만 원에 사실 수 있다 그러면 그거 5만 원짜리 사러 가세요, 안 가세요? 가시죠. 이거 갖다 놓고 다시 15분 걸어가서 3만 원 할인 받는데. 자, 가셨는데 다음 주엔 200만 원짜리 제가 텔레비전을 고르다가 샀어. 줄 서 있는데 아까 그놈이 또 오네? 툭 치면서 야, 똑같은 텔레비전 저기 가면은 15분만 걸어가면 197만 원에 팔던데. 여러분 가세요, 안 가세요? 15분 걸어가시는 건 똑같고 3만 원 할인 받는 거 똑같잖아요. 근데 왜 아까는 가시고 이제 안 가시냐는 거죠. 이거는 8만 원에서 할인된 3만 원입니다. 이런 거 안 써 있잖아요. 내 비용과 효율이 같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냐는 거죠. 하나도 합리적이 아니니까. 세 번째, 보이지 않는 고릴라 많이들 들어보셨죠? 자, 실험을 하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하고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패스하게 시키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몇 회를 했는지 이걸 3개 시킨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건 이제 막 패스를 하고 있는데 뒤에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무려 9초에 걸쳐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간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실험한 사람들한테 고릴라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50%가 못 봤다에 체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패스를 세야 됐기 때문에. 예. 자, 그 유튜브에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이렇게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그 실험이. 근데 유명한 실험은 항상 후속 실험들이 쫙 또 이루어집니다. 제가 봤던 것 중에 이제 재밌었던 거는 반대편에다가 이 실험하는 사람들의 시선 추적기라는 걸 달았대요. 그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를 추적을 한 거죠.
그랬더니만 놀랍게도 못 봤다라고 체크한 사람들의 시선이 1초 동안은 고릴라에 머물렀었다고 하더라고요. 못 본 게 아니에요. 봤어요. 그런데 눈이 본 거지 마음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못 봤다에 체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때 대한민국이 다 미쳐 날뛰었었죠. 펀드 광풍 불었을 때. 왜? 대한민국 주식 역사상 이런 기간 동안 이렇게 올라간 적이 없었었어요. 예, 난리 났었었는데 이거 겪고 나서 이게 왜 이렇게 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누가 책임져야 되고 이런 얘기가 막 나왔었다가 다시 이렇게 쫙 올라가고 나니까 그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죠.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죠. 그렇죠? 사람들은 이거랑 이것만 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보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구간이 또다시 나오지 않겠냐는 거죠. 이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본질은 과열과 폭락이죠. 그게 주식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뭐가 됐건 항상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이것도 그렇죠? 뭐 이런 게 이게 본질인 거죠. 이게. 그러면 과열과 폭락은 앞으로도 올 건데 이 폭락 구간은 언제 어떤 양태로 올지를 모를 뿐인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냐는 거죠. 그냥 내가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아유 무서우니까 나가서 피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추가 납입할까? 우리들은 그런 얘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추가 납입을 빵 했더니 이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나 보고 나니까 우리가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무릎에서 어깨 사이 저 이런 얘기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지금이 무릎이에요 어깨예요? 몰라. 그런데 우린 또 맨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래요. 그런 얘기들을 책에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TBU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True but useless. 옳지만 아무 쓸데없는 소리들. 우리 고객들한테 이런 옳지만 쓸데없는 얘기들 하지 말자는 거죠. 진짜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거, 행동할 수 있는 거, 지속할 수 있는 거, 이거를 하자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는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았을까 해왔던 거였죠. 자, 조금 더 보시면 이거 M과 H는요. 여기 무한조합이 나오는 거죠. 조건 얼마 그 다음에 어느 구간을 찍느냐에 따라서 무한조합이 나오는데 간단히 보고 갈까요? 그냥 통과할까요? 보고 가실까요? 예. 자, 저희가 처음에 M 가지고 펀드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해봤었거든요. 한국투자 내비게이터 A 선취형 펀드 가지고 466으로 시작을 해봤었는데 왜 466이었냐 하면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제 고객한테 가서 한국은행 다니는 한 똘똘한 과장이었는데 막 해보더니 그 사람이 466 자기는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만나는 사람한테 한국은행 다니는 과장이 466으로 하겠다던데요. 그랬더니 나도 그래가지고 사실 기준이 별로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추격 매수 100%는 무슨 뜻이죠? 추격 매수 안 하겠다는 거죠. 한 달에 100% 올라가는 거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손절매 1%는 무슨 뜻이냐 하면 1%만 변경 제한 3%는 3% 이상 올라가야만 난 주식 들어갔는데 1%만 떨어져도 또 팔고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에고고고. 자, 그냥 뭐 여러 가지 무한 조합이 있지만 이 조합대로 하면 그냥 둔 거 10억, K 26억, M 40억, H 12억 이 정도 나오는데 이거랑 이것 때문에 눈에 안 들어온 뿐이지. 자, 여기서 좀 이렇게 벌어졌지만 요 전까지는 보시면 H를 보시면 시작과 끝이 거의 같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면 과정이 다르죠. 이거는 막 출렁출렁 으악 야호 하면서 오는데
이거는 고통 없이 계단식으로 그냥 올리기만 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안 아프고 좋았겠죠? 자, 제가 이거를 손절매를 2%로 바꿔볼게요. 전반적으로 올라가는데 골이 생기기 시작하죠. 3%로 바꾸면 더 올라가는데 골이 깊어지죠. 그런데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 이거는 골도 아니죠. 이거 한 칸이 4억이니까 이 사람은 한 6억 정도 날리고 다시 올라간 거죠. 아파트 한 채, 근거에 있는 아파트 한 채 날렸다가 다시 회복시키고 날렸다가 회복시키고 뭐 이러면서 간 거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 고객들은 다 원금 보장되면서 수익률 높은 걸 바라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전화 알려달라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수익을 높은 거를 바라면 이 고통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아프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높은 수익을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죠. 예. 그런데 K는 뭐 그 절반 정도인데 이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라는 이것도 하나의 특정 구간인 거잖아요. 그럼 그냥 아무데나 막 찍어보는 거죠. 여기서 여기 실행하면 얘는 K가 더 좋았네요. 다시 그냥 뭐 이런 데서 그냥 비슷한 구간, 얘는 비슷했고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어땠을래나요? 얘는 M이 좋았었고 다 제각각입니다. 아까 제가 그때 달라요 그랬잖아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뭐가 더 큰 리스크라고 봤냐 하면 K를 놓는 순간 그 시점을 잃는 게, 그래서 실행 확률을 떨어뜨리는 게 훨씬 더 큰 리스크가 아니었을까. 지금도 계속 그렇게 보는 거죠. 저희가 처음에 펀드, 한국투자 내비게이터 A 가지고, 이 416 가지고 했을 때, 처음엔 좀 따라오셨는데, 그 구간이 2번인가 3번인가 나왔어요. 자, 손절매 나와서 팔았더니 올라가고, 그다음부터 이제 고객들이 안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겠구나 하고 저희가 그냥 말아버렸던 거죠. 그냥 다시 K만 선착을 했던 거였죠. 아이고, 힘드실 텐데 한 5분만 쉬었다 하실까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원칙이 될 수 있는데 실행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 정하는 거는 난 원칙은 뭐를 정하시든지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정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평균이 될 수도 있고. 이 프로그램이 샘플링이 우리 유치원에서 하는 그거가 비슷한데 유치원에서 레버리지 하는 거는 국회에서 어떤 거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중고사에 있는 게 아니고 만드신 거죠, 그죠? 펀드 설명을 딱 주고 전에 설명한 게 있어요. 이게 그 각 보험사마다 이렇게 펀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도 성과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 웬만한 거는 그냥 다 톡톡 치고 가자는 입장이에요. 펀드키퍼는 이거 만든 선배가 나가서 다시 또 법인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는 펀드들로 기준가를 다 어저께까지 물고 들어와서 시뮬레이션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러지. 그래서 그럼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얘기할 거리보다 이 전체적인 원칙을 설명하고 납득하고 약속하고 이러기도 바뀌다는 거죠. 웬만한 거는 치고 가셔야 이렇게 가야 되지 뭐 이렇게 가고 하면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을까요? 주로 어디 회사 걸 추천하세요? 저희는 매트나 PCA나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단 주식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매트 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자주 질문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도대체 무슨 펀드를 해야 되느냐? 성장주를 해야 되냐? 가치주를 해야 되느냐? 인덱스를 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제 대답은 항상 몰라요 온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잖아요. 나는 뭘 할 수 있냐 하면 주식 이빨이 들어간 놈과 하나도 안 들어간 놈과를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이빨이 들어가는 세 놈 중에 지금부터 누가 제일 잘할지는 난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그것도
분산시켜도 되겠네. 그럼요. 그러니까 아예 3분의 1씩 3개로 했다가 하나도 안 했다가 이거를 하시든 아니면 셋 중에 한 놈을 그냥 찍으시든 그거는 정하시라는 거죠. PC가 펀드가 굉장히 많아요. 많죠. 작년에는 배당주 펀드가 한동안 또 쫙 각광을 받다가 또 막판에는 좀 그러지고. PCA 수익률 분석했더니 해봤더니 딴 데보다 별로 안 좋더라고요. 펀드 종류는 많은데 네. 수익률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수많은 것들을 다 한다기보다도 그냥 딱 입맛에 맞는 거 두 놈만 잡자는 거죠. 주식 제일 많이 들어가고 하나도 없는 거야. 제가 그 올인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게 PCA 그때 담당자분이 무슨 말을 하셨냐면 일반 계정이 아니고 특별 계정으로 들어간다고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 계정으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변동성 구간에서는 더 크게 변동이 되니까 수익이 오히려 좋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펀드에 들어가는 게 다 특별 계정이잖아요. 일반 계정은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래도 저기 일반 계정에 어느 정도 묶어놓고 특별 계정에서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율이 낮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소리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적게 들어가는 게 좋았지만 올라갈 때는 적게 지금 들어가는 같이 게 이렇게 못하잖아요. 이렇게 박스권에서 행보하는 구간에서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죠. 아니 근데 매트 것도 들어가서 보면 주식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PCL 연구원 그 수익률 그 책자가 왔어요. 난 살펴보니까 전부 마이너스 5%, 6%.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떨 것인가는 또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저희는 항상 그런 입장이죠. 매트라이프에 돈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펀드는 성장주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직전 한 2, 3년 동안 죽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는 같이 주식을 훨씬 잘했고 같이 그런데 왜 성장주식통에 그렇게 이빨이 들어갔을까요? 제일 많이 들어갔을까요? 옛날에 잘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가치 주식형이 잘한 걸 봤어요. 지금 가치 주식형으로 바꾸면 지금부터는 잘할 것인가?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웬만한 거는 퉁퉁 쳐야 정작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들어가면 제가 상용합니다. PC 같은 경우는 최저 유지 보수를 위해서 10,000원씩 뜨는 게 있어서 유지 밀도. 금액이 크면은 상관이 없는데 적은 금액 같은 경우는 사업비 부분이 너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다 월납의 뭐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1:1 석자는 입장으로 추납을